여기 딸이 한국의 이야기만 하면 표정이 굳어지며 듣기 싫어하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 미국 여성은 한국에서 경험했던 충격적인 일들을 딸에게 이야기하고 그 여성의 딸은 엄마에게 처음 듣는 한국 이야기에 경악을 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예일대학교에 재학 중인 제시카입니다. 저는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엄마는 홀로 남은 저를 키우기 위해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죠. 제가 어렸을 때 엄마는 국제기자로 근무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 어린 저를 홀로 키우셔야 했기 때문에 기자 일을 그만두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국제기자를 그만두고 처음에는 국내 현장 취재 일을 하셨는데 중요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으로 출동해야 했고 예상치 못한 시간에 현장으로 달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를 돌보아줄 수 있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셨다고 해요. 어린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엄마 말을 들어보니 제가 4살이 되도록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저를 위해 오랜 꿈이었던 기자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저를 돌보는데 전념하셨어요. 그런 엄마의 희생으로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말문이 트였고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리며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죠. 제가 어린 시절 기억이 많이 남는 건 엄마는 제게 많은 곳을 보여주고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 많은 곳을 함께 다녔어요. 가끔 아버지가 있는 친구가 부럽기도 했는데 제 옆에는 항상 엄마가 아버지 이상으로 챙겨주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재를 크게 느끼고 자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는 최선을 다해 저를 양육하셨고 저는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죠. 하지만 수입이 없으니 우리 집은 점점 가난해졌고 어렸을 때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엄마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셨어요. 오랫동안 제 곁에서 쉬셨기 때문에 다시 기자 일을 할 수는 없어서 마트 캐셔나 음식점 일을 하며 저를 뒷바라지 하셨죠. 고생하는 엄마에게 보답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었고 저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힘들게 고생하는 엄마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해서 보답해드리겠다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들었거든요. 엄마는 항상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셨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저를 보면 항상 따스한 미소를 보여주셨어요. 엄마도 아버지가 그리우신지 가끔 혼자서 먼 곳을 바라보며 아련한 표정을 지으실 때도 있었지만 제가 있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엄마의 뒷바라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에 입학했고 예일대학교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엄마는 저를 끌어안고 고생했다며 펑펑 우셨어요. 저는 대학을 입학하고 개인과외 아르바이트와 교수님 연구 프로젝트 리서치 어시스턴트 일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고 높은 시급을 받았기에 엄마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셨지만 계속해서 일을 하셨어요. 제 학비나 생활비를 제가 충당하고 지냈기에 늦은 저녁에 일하던 음식점만 그만두셨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엄마가 너무 바빠서 아침, 저녁으로 잠시만 마주쳤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수업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면 집에 엄마가 계셨기에 오랜만에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었죠. 아무리 돈을 드리려고 해도 엄마는 받지 않으셨고 뭔가 해드리고 싶었던 저는 오랫동안 고생하신 엄마를 위해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미국에서만 살았고 미국의 다양한 곳은 어렸을 때 엄마와 많이 다녔기 때문에 유럽 국가로 여행을 가기 위해 몰래 준비했어요. 엄마가 좋아할 만한 유럽 국가들을 찾아보았는데 유럽 국가들 중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아서 어디를 가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는 젊은 시절 국제기자로 일했기 때문에 전 세계 다양한 국가를 다녀왔을 것이라는 생각에 엄마께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유럽 어느 국가로 여행 가는 게 좋을지 의견을 여쭤보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고 유럽처럼 역사적인 도시, 유명한 랜드마크도 없는데 왜 한국이란 나라를 가고 싶어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죠. 엄마는 평생 일만 하셨고 한국의 케이팝이나 드라마, 영화도 별로 관심을 가져 보이는 것 같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한국이란 나라의 문화를 제가 이야기하면 표정이 굳으셔서 저는 엄마가 한국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저는 엄마께 왜 한국을 가고 싶은지 물어보았는데 엄마는 아빠와의 추억이 한국에서 많다는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한국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놀랬죠. 엄마는 아버지와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때부터 교제하며 사랑을 키워갔다고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에 어땠는지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엄마는 제게 처음으로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엄마가 한국에 취재하러 간 2002년은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았어. 2002년에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월드컵을 개최했기 때문에 엄마는 국제기자라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중 한 나라에 취재를 가야 했지. 처음에는 일본을 가고 싶다고 지원했지만 그 당시 일본은 아시아 중에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었고 나뿐 아니라 많은 기자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싶어 했어. 엄마는 연차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취재해야 했고 한국이란 나라가 가난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가는 게 정말 싫었던 것 같아. 내 아빠 앞에서 한국으로 취재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며 울었을 정도니까. 하지만 나는 한국에서 정말 굉장한 경험을 했어. 지금도 그때의 그 열정과 환희의 순간들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야. 한국의 첫 월드컵 개최는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 전 국민이 하나 된 축제의 장이었어. 여름의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시작된 월드컵은 한국 전역을 축구 열기로 가득 채웠고 경기가 열린 도시 곳곳은 축구 팬들로 넘쳐났어. 거리마다 걸린 태극기와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는 함성이 울려 퍼졌어.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뜨거운 환대와 친절이었던 것 같아. 그들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많은 축구 팬들을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맞이했어. 어느 곳을 가든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그들의 열정과 친절이 경기장 안팎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 경기장 안에서는 세계 각국의 팀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 한국 국가대표팀의 활약은 모든 이의 기대를 뛰어넘었지. 그때 한국의 전 국민은 모두 하나가 되었어. 각 경기마다 들끓었던 팬들의 함성과 응원은 경기장을 뜨겁게 달궜고 나는 축구 경기보다 한국인들의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 그 월드컵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하고 열정적이며 환영하는 마음이 큰 곳인지 보여주었어. 한국이 8강에 진출했을 때는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는데 나도 그들과 어울려 뜨거운 열기를 만끽하고 숙소로 돌아오고 있었어. 그렇게 돌아온 숙소에는 내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단다. 엄마가 울면서 한국으로 떠난 게 걱정이 되었는지 내 아빠는 휴가를 내고 엄마를 보기 위해 먼 한국까지 달려왔지. 아빠는 엄마의 취재 현장을 따라다니며 함께 한국의 월드컵을 즐겼고 한국이 월드컵 4강에 진출했을 때는 정말 굉장했지. 엄마와 아빠도 한국인들의 굉장한 축제 분위기에 빠져들었을 정도니까. 아마 제시카도 한국에서 가졌던 것 같아. 취재를 다녀온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빠르게 결혼식을 하고 너를 낳았거든. 내 아빠는 제시카 너가 조금 자라면 너를 데리고 셋이서 한국을 꼭 가자고 여러 번 얘기했었어. 내 아빠도 내게 한국이란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했었지. 엄마가 한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야. 한국이란 나라를 얘기하면 그때 아빠와 함께했던 추억이 떠올라서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던 것 같아. 아직도 나는 내 아빠가 많이 그립거든. 저는 엄마의 말에 펑펑 울었고 엄마와 한국을 여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엄마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생각에 잠기셨는지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입국 수속을 하기 위해 걸어갔어요. 빠른 입국 수속 절차에 깜짝 놀란 저는 엄마에게 한국은 예전에도 이렇게 입국 수속이 빨랐는지 물어봤는데 엄마는 전혀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특히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했고 인천공항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굉장히 오래 화장실을 참으며 줄을 서야 했다고 말했었죠. 택시를 타고 서울역 앞에 있는 숙소로 이동하는데 엄마는 창밖의 풍경을 한참을 말없이 보고 계셨어요. 엄마와 저는 서울역에 1박을 하고 바로 KTX를 타고 광주로 내려갔어요. 아버지가 한국에 오셨을 때 처음 만났던 장소는 대전이었는데 광주에서의 추억이 가장 많았다고 말씀하시며 광주를 제일 가고 싶어 하셨어요. 엄마는 광주로 내려가는 열차 안에서 한국의 8강전이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고 한국과 스페인이 맞붙었는데 이 경기는 무승부로 끝나 페널티 슛아웃까지 진행되었고 한국이 승리하며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월드컵 4강에 진출했다고 제게 설명해 주셨죠. 한국의 8강전을 이야기하는 엄마의 모습은 마치 20년 전 국제기자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엄마와 저는 숙소에서 짐을 풀고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방문하고 광주의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했어요. 엄마가 광주의 충장로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는 아버지와 처음으로 한국에서 데이트했던 곳이라며 아련해 하셨어요. 충장로란 곳은 2002년보다 굉장히 발전되었는데 예전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있다며 소녀처럼 행복해 하셨죠. 광주의 충장로는 대한민국 8강전이 끝났을 때 환호성과 붉은 물결이 가득했다며 그때의 기억이 정말 생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충장로는 대한민국을 외치는 응원 소리와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하고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다고 하셨죠. 자동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충장로를 행진하고 자동차 창문 밖으로 태극기를 내걸고 승리를 축하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아빠와 손잡은 채 많은 사람들을 구경하며 이곳을 걸었다며 제가 자라면 이곳을 꼭 함께 오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바쁘게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아빠와의 추억을 회상했어요. 엄마는 한국의 8강전이 끝나고 축제 분위기에 많은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축제를 즐겼고 그때 분위기에 취해 아빠와 사랑을 나누었고 그때 제가 생긴 게 분명한 것 같다며 너는 한국에서 생긴 한국인이라고 장난을 치며 웃으셨어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광주의 여러 곳을 관광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20년 전에 서울과 지금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며 굉장히 신기해 하셨어요. 서울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었지만 그 당시에 엄청난 열기로 인해 20년 전 엄마가 경험한 서울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져서 놀라울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특히 예전에 한국에 왔을 때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서울은 고층 건물들이 많이 없었는데 높은 빌딩이 많아져서 뉴욕의 맨해튼을 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엄마와 경복궁, 시청, 광화문광장, 청계천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한국을 관광하며 굉장히 행복해 하셨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을 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광주에서도 서울에서도 통식사를 드시지 못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엄마가 아빠 생각이 많이 나서 잘 드시지 못하는 건가 보다 싶어서 구글로 맛집들을 검색해서 평점이 좋은 식당을 찾아다녔어요. 저는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고 엄마도 굉장히 맛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이 드시지를 않으셨죠. 한국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 건지 엄마한테 물어보았는데 엄마는 한식은 맛있는데 속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다며 금방 괜찮아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숙소에 들어간 엄마는 새벽까지 주무시지 못하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셨고 얼마 드시지도 않은 음식을 개워내시는 것 같았죠. 너무 걱정된 나머지 한숨도 잠들지 못했고 아침 일찍 엄마께 가까운 병원을 가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제 말에 엄마는 기겁을 하시며 여행으로도 돈을 많이 썼을 텐데 미국에서도 자주 체했고 조금 지나면 금방 괜찮아진다고 절대 병원을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약 먹으면 금방 좋아지는데 저보고 유난이라며 예정대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남산타워를 관광하자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엄마를 모시고 가까운 병원으로 방문했어요. 엄마의 말처럼 단순하게 체하거나 소화불량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 여행 내내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몇 번 구토를 하시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외국인이라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걱정은 되었지만 괜찮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 왠지 안심이 될 것 같았어요. 처음 방문한 한국의 병원은 시설이 쾌적하고 환자들이 기다릴 수 있는 공간도 잘 되어 있었어요. 작은 병원인데도 굉장히 깔끔한 시설과 전문적인 의료 장비가 있어서 놀랐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접수한 지 얼마 안 돼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고 몇 가지 검사까지 전부 할 수 있었죠. 엄마는 별로 심각하지도 않은데 병원까지 온 게 유난이라며 저를 나무랐는데 결국 우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증상이 심각하고 암이 의심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소견서를 써줄 테니 큰 병원을 가보라고 권유하시더라고요. 암이 의심된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가라앉았고 계속 웃고 계시던 엄마도 표정이 굳으시고 말았죠. 우리는 소견서를 들고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했고 저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어요. 검사 결과는 위암이 맞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정도 진행 상태면 오랫동안 불편함을 느끼고 통증도 있으셨을 텐데 미국에서 병원 진찰을 안 받아보았는지 물어보셨죠. 엄마는 오래전부터 조금씩 안 좋아졌는데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크게 불편한 게 없고 진통제나 소화제를 먹으면 금방 가라앉아서 암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동안 학교 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엄마한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하면 괜찮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엄마는 바로 한국에서 병원 생활을 시작하셨죠.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놀라웠던 것은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입원하자마자 여러 가지 의료 장비로 정밀 검진을 하고 수술 날짜도 바로 잡아주었고 수술 전에도 여러 가지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셨어요. 엄마는 부분 위 절제술로 진행되고 예상하는 수술 시간은 약 2~3시간 정도인데 주변 조직 추가 제거가 필요한 경우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시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병원에 올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걱정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위암 수술을 많이 하고 우리 엄마를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많은 수술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안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와 같은 병실에 계신 분들 중 이미 위암 수술하신 분이 2분 계셨는데 예후가 좋아 보였죠. 특히 수술 당일 의료진들이 일사불란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직스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엄마의 수술은 3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고 수술 후 의사 선생님이 제게 수술이 잘 끝났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어요. 수술 후 회복을 위해 병원 생활을 하는데 정말 한국 병원은 대단했어요.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병원식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었는데 수술 후 위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소화 능력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양을 자주 먹는 방식의 식단을 제공하고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위를 자극하거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섬유 식단을 제공한다고 했죠. 그리고 수술 후 회복과 영양 상태 유지를 위해 고단백, 고칼로리 식단으로 점차 추가하며 섬세하게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일반식으로 전환했어요. 환자 개인의 회복 상태, 영양 필요, 개별 증상에 따라 의료진이 조절하며 영양사와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식사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죠.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엄마는 빠르게 회복하셨고 의사 선생님도 수술 후 예후가 좋다고 말씀하셨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엄마는 회복을 하시고 퇴원할 시기가 다가왔는데 사실 엄마와 저는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 남아있고 엄마도 모아둔 돈이 조금 있다고 하셨지만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엄마가 미국에서 병원을 안 가시고 약을 드신 이유도 미국은 단순 진찰만 받아도 병원비가 기본 2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면 수백만 원까지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사실 처음 방문한 작은 병원에서 검진을 했는데 10만 원대 비용밖에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저렴해서 놀라긴 했지만 큰 병원은 처음 방문한 거라 미국보다는 병원비가 저렴해도 기본적으로 수술과 입원까지 했으니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수납 창구로 가서 병원비를 확인했는데 저는 병원비 청구서를 잘못 받은 줄 알았어요. 저는 직원분께 혹시 빠진 건 없는지 재차 확인했는데 직원분은 금액이 맞다고 말씀하셨죠. 미국이라면 최소 몇 배는 더 비용이 청구되었을 텐데 한국의 병원비는 믿기지 않는 액수가 나왔어요. 이런 굉장한 의료 수준을 가진 나라인데 이렇게 의료비가 저렴하다니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대단하다고 느꼈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가장 부러웠던 것 같아요. 엄마는 미국도 한국만큼 병원비가 저렴했으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갔을 것 같다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미국보다 훨씬 선진국인 것 같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엄마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준 나라였는데 엄마의 생명도 구해준 나라네요. 만약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아요. 엄마는 수술 후 식사도 잘하시고 점점 식사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처럼 속쓰림과 메스꺼움, 복통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예전처럼 불편함이 없다며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는 예후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 달에 한국을 다시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 지난번에 가보지 못한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남산타워, 여의도 한강공원도 전부 가볼 예정이에요. 앞으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은인의 나라로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저희 엄마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엄마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시카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제시카님의 어머님이 한국에서 수술 후 잘 회복하고 계시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한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어머님과 한국에 오시면 더 많은 추억 만드시고 제시카님과 어머님 두 분 다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래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